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추석인 오늘 각 가정에선 차례를 지내고 가족들끼리 모여 덕담을 나누는 등 즐거운 명절 오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울산 공연 묘지에는 이른 아침부터 성묘객들이 몰려 혼잡을 빚고 있는 등 조상과 친지의 묘소를 찾는 시민들로 차량이 몰리는 구간도 있습니다. 한편 울산박물관은 오늘 박물관 강당 앞에서 청사초롱 만들기를, 대곡박물관은 내일까지 감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마련하고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추석 아침입니다. 추석을 맞아서 울산 지역 주요 인사들이 울산 시민과 JCN 시청자 여러분께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며 추석 덕담과 인사 영상을 보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민족 최대 명절 추석입니다. 소중한 분들과 넉넉한 정을 나누는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연휴에 일터를 지키시는 산업근로자, 경찰관, 소방관, 국군 장병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전합니다. 추석의 풍성함이 울산 사람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울산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위 끝에 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과 함께 추석도 일찍 찾아왔습니다. 시대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명절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추석은 추석입니다. 고향을 찾고 가족을 만나고 이 모두가 추석이 주는 즐거움이자 정겨움입니다. 남들과 똑같지 않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추석의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함께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번 명절에는 잠시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평안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맞는 추석이라 더욱 반갑게 느껴집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울산 교육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정을 나누며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족, 친지와 함께 따뜻하고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상국인 여러분,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상국회장 이윤철입니다. 유난히 길고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연휴를 맞아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들과 고향의 정겨움을 느끼며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울산 상공회에서는 한가위의 보름달처럼 울산 경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소중한 가족, 친지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울산은 대규모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산업 인프라도 확충되고 있습니다. 더욱 살기 좋고 행복한 울산 만들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도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분들과 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로 경제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중소상인들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만큼 조금만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에는 정책을 맡은 이후에 지역을 잘 못 내려왔습니다만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지역 주민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사무총장을 맡고 난 뒤 지역에서 많은 분들께서 전화가 오셔서 지역은 우리가 관리할 테니 나를 살리고 나를 발전시키는데 힘을 쓰라는 말씀을 계셨습니다. 제가 힘이 납니다. 추석 많이 경제가 어렵습니다만 오늘만큼이라도 가족과 정을 나누면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풍성하고 그리고 즐거운 한가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 무더운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인 만큼 우리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서로 힘이 되고 안아주는 추석 되시고 우리 진보당당은 언제나 시민들 곁에 든든한 힘이 되도록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상욱입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하지만 추석만큼은 가족끼리 행복하게 정겹게 안전한 시간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도 더 발벗고 민심의 어려움을 성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좋은 이야기들로 풍성한 추석 명절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높은 물가에 추석 장보기 빠듯하고 부모님 용돈 드리기도 부담스러워진 명절이 된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루빨리 여러분들 걱정 덜어드릴 수 있도록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한가위입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게 가족 친지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숨막힐 정도로 더웠던 긴 여름이 가고 가을과 함께 민족 대명절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민석 8기 출범 이래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충분을 위해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중구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드리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추석 명절에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따뜻하고 풍성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이 반겨주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신 덕분에 올해 우리 남구도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큰 남구의 행복한 변화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한가위 보름달의 기운을 듬뿍 받아 가족 친지들과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라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곡이 가는 추석입니다. 여름이 뜨거우면 가을이 깊고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며 서로 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힘겨운 시기에 서로 힘주고 힘내는 그런 추석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올해는 유독 길고 무더웠던 더위 탓에 가을을 재촉하는 추석 명절이 더욱 반갑기만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길고 긴 무더위에 지쳤던 몸과 마음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 보냈으면 합니다. 또 오랜만에 모인 가족, 친지들과 함께 한가위 보름달처럼 행복 가득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스트레스는 잠시 잊고 편안하고 건강한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 만나서 울주의 좋은 곳으로 나들이도 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가위 보름달처럼 울주 군민 모두의 삶에 행복이 가득 차오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울주의 크고 작은 현안들도 차곡차곡 결실을 잘 맺어 나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풍성한 추석 명절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인 영풍이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에 나서자 울산시가 어제 긴급 성명세를 내고 고려아연의 약탈적 인수 시도를 멈춰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성명에서 중국계 자본을 등에 업은 MBK가 최대 주주가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기간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고려아연의 인수합병될 경우 울산의 고용시장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며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 등 고려아연 지키기에 120만 울산 시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강병원이 지난 13일자로 울산 거점지역 응급의료센터에 지정됐습니다. 이번 거점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은 보건복지부가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차원의 중증 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복지부는 지역 응급의료센터 중 허가병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중 신청한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구성, 진료 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총 14개소를 선정했으며 울산에서는 동강병원이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거점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운영기간 중 치료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준하는 응급의료수가가 적용됩니다. 부울경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기 위한 울산, 양산, 부산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5월에 예정이었던 예타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울산시 등 해당 지자체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울경 광역 교통망의 한 축인 울산, 양산, 부산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추진 속도가 더뎌지면서 울산 등 해당 지자체가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울산, 양산, 부산을 하나로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은 부산 노포에서 양산 웅상을 거쳐 울산 KTX역까지 총 길이 48.8km로 사업비만 3조 400여억 원에 달합니다. 2030년이 사업 완공 목표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에 선정된 이후 지난해 6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지만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이 1년 넘게 예타 조사 중입니다. 함께 추진 중인 울산, 양산, 김해를 잇는 동남권 순환광역철도와 연계해 동남권 800만 인구를 1시간 생활권으로 묶게 해 울산 등 해당 지역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산을 이어서 노포동까지 연결되게 되면 부산을 연결할 수 있는 광역권까지 할 수 있어서 또 다른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으로서는 울산, 양산, 부산 광역철도가 꼭 필요한. 울산시는 오는 12월께는 예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예타 조사 결과 발표가 더 미뤄질까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예타와 관련해 지난달 1차 점검회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2차 회의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와 의결까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의 시일을 고려하면 연내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예타가 늦어지면서 지자체와 정치권은 대정부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울산시와 부산시, 경남도는 광역철도 조기 구축을 위한 공동 건의물을 중앙정부에 전달했는가 하면 7월에는 울산 남구 울주군 양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와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 예세를 몰아 이달 4일에는 KTX 울산역 광장에서 해당 지자체가 중심이 돼 예타 통과 촉구 대회를 대규모로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무산됐습니다. 울산시는 광역철도 예타가 통상 1년 6개월 정도는 걸릴 수 있는 만큼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지역 정치권과 함께 부울경 광역철도의 조기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를 설득해 나갈 방침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외교부 공무원들의 중도 퇴직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어 외교관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부 중도 퇴직 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외교부 중도 퇴직자가 34명에서 지난해 2023년 75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도 지난 8월 말 기준 53명이 퇴직하는 등 지난 5년 사이 278명의 외무공무원이 중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외교관 양성에 외교부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한 2024년 악취 분야 숙련도 시험에서 적합기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악취 분야 숙련도 시험은 매년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한 환경공단, 측정대행업체 등 전국의 100여 개 악취 측정 분석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시험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전체 8개 항목에 대해 만족평가를 받았으며 분야별 기관평가 환산 점수로 산출한 결과 100점을 기록했습니다. 노란 고양이 무슈샤로 유명한 세계적인 어반 아티스트 토마 비유가 반년 만에 울산을 다시 방문해 재능 기부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3월 이후 두 번째로 울산을 찾은 토마 비유는 지난 12일 울산과학대 서부 캠퍼스를 방문해 지난 3월 한 차례 작품을 그렸던 벽면에 여백을 채웠습니다. 이어 13일과 14일엔 울산 시립미술관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야외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앞서 토마 비유는 지난 3월 첫 번째 재능 기부로 학생들에게 세상을 향해 야망을 가지라는 의미의 작품을 울산과학대 건물 난간 벽면에 그렸습니다. 울산 지역 초등학교 입학생의 필수 예방접종 완료율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 결과 울산 지역 학생들의 예방접종 완료율이 초등학생은 93.7%로 17개 시도 중 1위였으며 중학생은 78.3%로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 필수 예방접종 완료율은 92.3%, 중학교 입학생은 76.4%를 기록했습니다. 내년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전동킥보드는 강제 견인 조치됩니다. 울산시는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증가와 함께 인도 등에 무단 방치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시민신고가 접수되면 구군에서 위탁한 견인 대행업체가 견인하고 3만 원에 달하는 견인료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울산시티병원이 울산지역병원 최초로 나눔 명문기업에 가입했습니다. 나눔 명문기업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3년 이내 기부를 약정한 기업이 참여하는 고액기부 프로그램입니다. 울산시티병원은 지난 11일 열린 나눔 명문기업 가입식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1억 원을 기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불법 호갱 행위를 신고하겠다며 노래방 업주 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외국인 남성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2부는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한 유흥가 일대에서 노래방 업주들과 속칭 삐끼들을 상대로 호객 행위가 의심된다며 노래방 업주와 호객꾼들을 따라다니며 동영상을 촬영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